통계적 추정 이 녀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거야. 추정. 뭐 하는 거야? 추측하고 예측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추정이라는 얘기는 추측하고 예측한다. 뭐 이런 거야. 그래,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평균 키, 평균 키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이렇게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잖아. 어떤 가정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수 있고, 어떤 통계를 냈을 때 그러한 자료들이 나와 있을 수가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를 할 때 전체를 조사를 할까?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진짜로 평균으로 나눌까? 아니야? 왜 아니야? 너무 많죠. 많아. 맞아. 너무 많아. 많으면 뭐가 문제야? 많으면 뭐가 문제야?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면 되는데 뭐. 조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죠. 일단 조사를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뭐 사람도 써야 되고, 뭐 그 자료들을 다시 취합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비용이 많이 들어. 일단은 또 시간도 많이 들어. 시간이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발육이 좋은 녀석은 키가 또 크고 있어.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순간 키가 더 크고 있어. 키가 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섬세하게 조사를 다 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전수조사라는 얘기예요. 전수조사는 전체의 수를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전체의 수를 다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몇 명만 어떻게 랜덤하게 뽑아요. 무작위로 뽑아. 무작위로 뽑아. 뭐 그래, 어떤 특정한 동네에서만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서도 저 마을에서 저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랜덤하게 뽑아서 전체를 우리가 뭐를 하는 거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뽑는 거를 보고 우리는 표본을 뽑는다라고 해요. 표본을 뽑아요. 표본. 그래, 이렇게 랜덤하게 한 1000명만 뽑아보자. 1000명만 뽑아서 그거에 무엇을 평균을 조사하고 그거의 표준 편차를 조사를 하면 이 녀석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키, 고등학교 3학년의 평균 키가 얼추 나온다라는 이야기야. 얼추 나온다. 완전히 100% 맞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뽑았으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이 되겠죠. 하지만 쓸모 있는 자료는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정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 키를 분명히 재지도 않았으면서 나와 있어. 평균 키는 얼마? 평균 키는 뭐 181 이렇게.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아, 왜 좀 웃으라고 하니까 패배자들의 얼굴을 가지고 181. 어? 168, 9, 뭐 이러면 되지 않겠어? 평균 키? 더 되려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한 겁니다. 방금 우리가 뭐를 했어? 추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표본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전체 집단이 뭐라고?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일부만 뽑아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표본이 되고 표본 집단이 되는 거지. 내가 일부를 뽑으면 그거는 표본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얘기야? 모집단을 추정해보자. 그게 지금 이 단원이에요. 뭘 가지고? 표본만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해보자. 그래, 니네 이런 게 바로 표본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가 선거를 했어. 대통령 선거를 했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뭘 해? 출구조사를 하죠. 출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당선 유력 뭐 이런 식으로 출구조사만 가지고 당선 유력하는 거. 야, 출구조사를 하는데 출구조사를 할 때 전체를 조사하진 않잖아. 맞습니까? 전체를 조사할 수가 없어. 전체를 조사를 어떻게 해? 그럼 그건 선거를 한 번 더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일부만을 뽑아서 봅니다. 한 1000명만 뽑아서 봐. 한 2000명만 뽑아서 봐. 더 뽑을 수도 있어요. 출구조사가 더 정확하게 되려면. 한 10,000명을 뽑을 수도 있어. 몇 명 중에서.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은 안 되겠지. 성인만 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많은 수 중에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해서 방송국에서 막 쏘잖아. 이렇게. 아, 유력하다. 그러니까 방송국마다 이제 그런 표본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차이는 보일 수가 있지만 아무튼 그걸 가지고 전체의 득표율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뽑아서? 표본을 뽑아서. 그래서 이 모집단의 어떤 일부를 우리는 표본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본 집단. 표본 집단. 모집단은 우리가 전체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모집단. 전체예요. 모가 전체야, 모가. 어미 모를 씁니다. 그래서 전체를 의미하는 바가 모집단입니다.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뭔 거야, 지금? 평균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 거야? 평균이 궁금하다고. 평균적으로 키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 평균적으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좋아. 그러면 모집단에는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있어요. 평균. M이 있습니다. M. 이게 지금 모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평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다 모평균이야. 모평균. 지금까지 했던 것. 지금 표본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나왔죠. 표본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모평균. 그리고 모분산이 있겠죠. 모분산. 모분산은 우리가 보통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는 모 집단이니까 모 표준 편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라는 말을 안 붙였어. 근데 그게 다 모평균, 모분산, 모 표준 편차였어요. 얘는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겠죠. 시그마. 그래, 그러면 표본 집단에 뭐가 있어요? 표본 평균이 있겠죠.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왜 표본 분산을 얘기 안 하고? 표본 분산이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X에다가 위에다가 바 하나 씌워요. X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씁니다. 기호야 이제. X바. 표본 평균은 X바. 그리고 표본 분산은 S 제곱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표본 분산은 S제곱.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가 S라고 나타낼 겁니다. 어떤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들이에요. 기호들. 일단 추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립을 시킬 거예요. 그래, 우리
이게 지금 완전히 100% 맞는 개념은 아닌데 한 그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주세요. 완벽히 100% 맞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선생님의 얘기가 있어 지금. 우리 학년에 우리 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인원수가 300명이야. 300명. 그게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300명.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교 학생 전부 전교생 300명. 300명인데 이 300명의 학생을 10개의 반으로 30명씩 쪼갰어요. 30명씩 뽑았어. 30명씩 뽑았어. 그래서 한 반. 이 일반 하나 30명씩 뽑았으니까 우리는 이 표본이 30명이 되는 거죠. 30명. 표본을 30명씩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지? 랜덤하게 뽑는다라고 했지. 랜덤하게 뽑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표본을 이렇게 나누면 안 돼. 그게 다른 거예요. 복원 추출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라는 말을 뭐 한다라고 하냐면 추출한다라고 해요. 추출. 표본을 뽑는 작업을 추출한다라고 하는데, 추출에는 복원 추출이 있고요.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뽑아놓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전체 자리에다가. 그냥. 복원 추출은 복원했다는 얘기야. 내가 뽑고 난 다음에 뽑은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집어넣고 또 뽑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 개념은 뭘로 기본 개념이 나오느냐? 복원 추출하는 걸로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지금 설명을 할 때는 비복원 추출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1반이 따로 있고 2반은 또 2반대로 따로 있는 거야 지금. 1반이랑 2반이 같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 그래, 아무튼 반이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오죠. 30명씩. 그런데 그 30명, 한 반에 30명, 그거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할 거야.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n이라고 나타냅니다. 30명을 뽑았으면 n은 30이 되는 거예요. 5명을 뽑았으면 한 반에 5명이면 n은 5가 되는 거라고. 별 얘기 아닙니다. 느낌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비복원 추출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시험을 봤어. 수학시험. 전교생의 수학시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평균이 있고 그거에 분산이 있을 거라고. 표준편차가 있고. 맞습니까? 전교생 300명에. 근데 이제 우리가 반이 10개면 1반 평균이 있고 2반 평균이 있고 3반 평균이 있고 10반 평균까지 있겠죠. 그죠? 맞아? 근데 30명씩 뽑았으니까 그 녀석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일반의 평균을 x1바라고 할게요.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잖아. 구분은 지어야 되니까 x1바, x2바, x 뭐 10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반평균들이 있어요. 반평균들이. 그러면 이 반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고 이 반평균들을 다시 분산을 구할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어? 각각이 다 표본 평균이라고 했지. 각각이 표본 평균이지. 표본 평균. x반은 표본 평균이라고 뽑아가지고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얘 표본 평균. 걔네들을 다시 평균을 낼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이 자료들의 평균과 이 자료들의 표준편차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자료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내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모평균은 그냥 2x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2x바 이렇게 써요. 2x바. x바의 평균인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2x바.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v x바. 표본 평균이 x바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지. 시그마 x가 아니라 시그마 x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네들의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그냥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학년 평균이 m이야. 반이 다 똑같이 30명씩 나눠져 있어. 30명씩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는데 이 녀석에 무엇을 구해? 평균을 다시 구해. 반평균들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다시 구해. 그럼 뭐하고 똑같겠어? 학년 평균이 있어요. 학년 평균, 일반 평균, 이반 평균, 삼반 평균, 평균들을 모았어. 반평균들을 모았어. 그걸 다시 평균을 내면 얘랑 같겠어, 안 같겠어? 얘랑 같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반평균들의 또 다시 평균을 내면 학년 전체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가 M이 됩니다. M.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봐봐.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잖아. 맞아요?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야. 그래서 내가 각각의 개개인을 따지면 학년 전체로 봤을 때 꼴등하고 평균하고의 차이가 많아 안 많아? 1등하고 꼴등하고의 차이가 1등하고 꼴등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크지.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근데 얘네들은 어때? 반평균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 그거만큼 심해? 반평균들은 10점 차이 나면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시험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일반이 2반보다 평균이 10점이 높대. 굉장히 이상하지. 뭔가 비리가 있을 것도 같고. 일반만 더 많이 알려줬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까? 그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는 많아 안 많아? 학년 전체를 따졌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적죠? 어느 정도 적어? 그냥 외우면 돼. 어느 정도 적어? n으로 나눈 만큼. 표본의 크기만큼 나눈 만큼. n으로 나눈 만큼 작아집니다. 원래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으면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했을 때 이만큼 작아져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니까 얘한테 뭐만 씌우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만 만들면 됩니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물어봐? 모평균이 이렇게 됐고 표본 분산이 모 분산이 이렇게 됐고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몇 개를 뽑았어요. 몇 개를 뽑았는데 이 녀석의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거를 n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냥 내가 뽑은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3번 뽑았어? 3으로 나누면 돼. 3개 뽑았어? 3으로 나누면 돼. 5개 뽑았어? 5로 나누면 된다고. 분산은. 거기다 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해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근데 그걸로 난 놀렸잖아 그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너 잘하잖아. 해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그지? 니네가 살면서 쓸 수 있는 피읍을 여기서 제일 많이 쓸 거야. 피읍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그지? 피읍.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아직 우리는 추정은 하지는 않아요. 추정은 다음 시간에 하자. 추정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모집단이 X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라.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하면 누구는 X반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역시나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평균은 변해 안 변해? 평균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M은 그대로야. 근데 분산은 변했어 안 변했어? 분산 변했죠. 분산은 어떻게 변해요? M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변했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이걸로 구하면 돼요. 우리한테 표본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면 된다고. 얘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쫙 됐어요? 전체 집단이 있어요. 전체 집단 모집단이 있어요. 그거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본 평균들을 평균을 내는 거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해요. 그럼 표본 평균들의 이런 새로운 자료가 있잖아. 평균 내고 이렇게 해서 표본들을 여러 개 뽑았으면 그것들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고. 그냥 N으로 나누면 된다. 분산이 작아진다 느낌을 가지고 얼마로만 나누면 된다? N으로만 나누면 된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 문제 풀러 갈게요. 추정은 아직 안 했어. 추정은 아직 안 했고 일단은 기본 개념들, 용어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 야, 1번.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에서 뭘 해야 될까?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어. 총조사. 이거는 전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전체 조사.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표본의 크기를 구하여라. 모집단은 어떻게 돼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오케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집단이죠. 표본의 크기는 얼마야? 2000. 표본의 크기는 2000입니다. N은 2000 그냥 이렇게 쓰세요. N은 2000. 여기. 응? 아, 예. 어디 갔어? 아, 어디? 아이, 어디,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떡하냐. (7번)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하여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6C3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6C3 얼마예요? 이제 20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복원 추출을 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의 공을 1개씩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의 수. 비복원 추출. 내가 다시 복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아니지. 5개 중에서, 잠깐만.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2개의 공을 1개씩 비복원 추출하는 경우. 첫 번째 뽑는 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뽑는 거 몇 가지? 4가지. 5 곱하기 4네. 한 개씩 뽑았으니까 순서를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거 별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신경 쓰지 마요. 야, 159. 159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할 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이 1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1 뽑고 두 번째 1 뽑아야 돼. 맞아요? 맞아? 평균이 3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1 뽑고 두 번째 5를 뽑아도 되고 첫 번째 5 뽑고 두 번째 2를 뽑아도 되지. 맞아? 그럼 얼마예요? 9분의 2가 되는 거죠. 9분의 2. 전체 경우의 수는 9분의잖아. 9분의.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7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7이 나오려면 5하고 9. 처음에 5, 두 번째 9. 처음에 9, 두 번째 5. 2가지잖아요. 그죠? 9분의 2가 되겠죠. 9가 나오려면 9분의 1이 되겠지. 합계가 1이 됩니다. 9가 나오려면 처음에도 9, 두 번째도 9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크기가 2야. x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4 평균이야. 두 개를 두 번 뽑는 거야. 4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크기가 2인 표본. 크기가 2인 표본. 3개에서 집단 3개에서 두 개를 뽑으면 4, 6을 뽑으면 얼마예요? 평균이 얼마? 4, 6을 뽑으면 평균이 얼마야? 5. 4, 8을 뽑으면 평균이 얼마예요? 6. 6, 8을 뽑으면 5, 6, 7이 X바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두 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 평균이 될 수 있는 거 두 개를 뽑았을 때. 이런 표는 그렇게 중요한 표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크기가 2인 표본. 아니네. 방금 선생님 여기 잘못 풀어줬다. 여기도 지금 이미 추출할 때. 여기도 복원 추출할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질 수 있는 값, 가질 수 있는 값은 4 뽑고 이렇게도 돼요. 4 뽑고. 그래서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고 7도 나올 수 있고 8도 나올 수 있습니다. 4 뽑아도 되고 8 뽑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야. 지금 얘하고 문제 비교했더니 그렇게 되네. 이게 어때요? 지금 몇 가지야? 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안 해줘서 지금 여기 봅시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을 할 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4가지니까 16가지죠. 16가지 중에서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가 나오려면 2, 한 가지밖에 없죠. 3이 나오려면 2, 4, 4, 2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16분의 2가 되는 거고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6, 4, 4, 6, 2 세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이 10이어야 되니까 2, 8, 4, 6, 6, 4, 8, 2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4가지. 이 녀석은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이 되겠네. 합계는 당연히 1이어야 되고요. 야, 임의로 한 장을 꺼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장을 꺼냈을 때 x, p, x는 x, 4, 8, 12, 16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그냥 네 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곱하고 2x죠. 2x 곱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래서 평균이 10이 되는 거죠.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2x의 제곱을 구해야 되죠. 2x의 제곱은 4, 64, x제곱, 64, 144, 256 이렇게 해서 곱하니까 1, 뭔 소리야? 제곱했으니까 16이잖아. 곱하니까 4, 곱하니까 16, 곱하니까 30, 36, 곱하니까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예요? 100, 120, 120. 그래서 분산은 120 빼기 100 해서 20 나오죠. 20. 그래서 모표준 편차 시그마는 루트 20, 2루트 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과 모표준 편차. 모집단에서의 상황이고 이번에는 방금 전에 문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는 두 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얼마예요? n이 2야. n이 2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표본 평균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 2x바를 구하래요. 2x바. 그리고 vx바를 구하래요. 그리고 시그마 x바를 구하래요. 그래, 우리가 배웠듯이 얘는 그냥 평균이야. 평균 구하면 돼요. 평균. 그리고 얘는 시그마 제곱을 얼마로 나눠야 돼? n이 2니까 2로 나눠야 돼요. 분산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n으로 나눠야 돼. 2로. 그런 다음에 얘는 시그마를 얼마로?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얘한테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용어 정리와 계산들, 나한테 계산해서 뭘 물어보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159. 그럼 나는 한 장 뽑았을 때 결과를 우리가 보면 돼. 한 장만 뽑았을 때 px는 x 159.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합계 1 이렇게 돼서 평균을 구하면 평균 m을 구하는 거죠. m을 구하는 거죠. m을 구하면 곱하고 곱해서 다 더했더니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x제곱을 구하죠. 2x제곱은 1, 25, 81 해서 106, 100, 107, 107 3분의 107이 되겠지. 3분의 107 3분의 107 그래서 vx가 바로 시그마 제곱이죠. 시그마 제곱을 구하면 3분의 107에서 25를 빼는 거예요. 이거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하면 3분의 75 75 뺐더니 3분의 22 32 3분의 32 3분의 32 3분의 32를 2로 나눴으니까 얘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니까 3분의 32를 2로 나눴으니까 3분의 16이 되겠고 3분의 16 얘는 얘한테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3분의 4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얘한테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죠?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구했습니다. 13번 n은 2예요. 방금처럼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구하면 돼요.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지금 여기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하면 나한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세 개 구하라는 얘기야. 확률 분포를 구하라.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방금 전처럼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확률 분포를 응? 아니. 쏘리.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쏘리.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네.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X를 구했는데 X는 2하고 4하고 6하고 나온다는 얘기지. 이걸 구하라고 한 거야, 이거를. X바가 내가 크기가 2니까 2 나올 수 있잖아. 2 나오면 평균이 2가 될 수도 있고 또 2, 4 뽑으면 얼마야? 평균이 3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4, 4나 2, 6 하면 평균이 4가 될 수도 있죠. 4, 6을 하면 5가 될 수도 있고 6 하면 6이 될 수도 있죠. 요걸 구하라고 한 거야. 여기 지금 X바. 근데 이것도 지금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이 표는 니네가 그리지 요거 하나만 요 유형만 하시고 요거는 표로 나타내시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16번 하지 마세요. 니네가 평소에 이걸 할 거 아니에요. 확률분포표 뭔지 알겠죠? 여기 봅시다.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아까 그 유형 그거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시고.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EX 바. 이 녀석은 요거 60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V, X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이거 36을 66에 36을 시그마 제곱을 누구로 나눈다고? 9로 나눈다고요. n으로 나눈다고. 그래서 4가 되죠. 4. 그러면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 녀석의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2가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x바는 어떻게 따른다고? 평균은 달라지지가 않는다고요. 평균은 달라지지가 않고 얘가 시그마 제곱인데 크기가 8이니까 288을 8로 나누는 거죠. 288. 얘가 분산이야. 분산을 8로 나누면 얘가 새로운 분산이 되는 거지. 분산. 8로 나누면 얼마야? 36이죠. 36. 그래서 얘는 6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x바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면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정확하게 구하세요. 28번 하시고 120, A는 120이라고 그죠? 그리고 이 시그마 제곱을 36으로 나누면 4가 된다라는 얘기죠. 얘를 n으로 나누면 이 녀석이 된다고. x바에 대한 분포니까. 시그마 제곱은 144고요. 시그마는 12. 이렇게 A와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었다. 90을 모분산이 90이야. 시그마 제곱이 90이라고. 이거를 n으로 나누면 9가 된다는 얘기잖아. n은 얼마예요? n은 10.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시그마 제곱을 10으로 나눴을 때 여기 표본 평균의 분산 9가 나왔으니까.
모 표준 편차를 어떻게 크기가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다시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야 되잖아. 분산은 모 분산에서 n으로 나눠야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잖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누구로?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야. 루트 n으로 나누는데 2 이하가 되고 싶대. 2 이하. 그러면 루트 n은 4 이상이고 n은 16 이상이잖아요. n의 최소값은 16이 된다라는 가벼운 부등식 하나 세워주시면 됩니다. 라스트. 몇 개 남았어? 그냥 다 할까? 아, 이건 다 하자. 아니야, 이거 다 하자, 그래. 그래. 아, 니네가 이상하게, 그치, 몇 개 안 남았는데 이거 애매하게 끄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여기, 1, 2, 3, 4. 1, 2, 3, 4. 3개, 1개, 1개, 2개 들어있으니까 몇 개야, 총? 7개야? 총 7개. 7분의 3. 그리고 7분의 1, 7분의 1, 7분의 2. 지금 x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된 거죠. x에 대한 분포. 합계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2x는 7분의 3, 7분의로 하자. 7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8. 그래서 얼마야? 7분의, 아이, 계산, 그지 같네. 16? 7분의 16. 그러면 2x 제곱은 1, 4, 9, 16. 7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32. 얼마니? 48? 7분의 48? 그러면 얘가 m이고 m. 얘가 지금 7분의 16. 얘는 이거랑 같은 거고요.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 분산은 7분의 48을 누구로 나눠요? 49분의 77에 49분의 7, 8에 56, 7, 4, 28, 336, 336에서 얼마를 빼? 256, 80. 아유, 귀찮게 이렇게 만들어. 70. 이게 지금 뭐예요? VX잖아. VX를 누구로? VX 반은 어떻게 돼? 아, 나 그만해야겠다. 나도 계산하기 싫다. VX 반. 이거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49분의 얼마가 돼? 40이 되겠지. 얘를 2로 나눴으니까. 맞습니까? n이 2니까. 49분의 40. 49분의 40에다 7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7분의 40. 7분의 56. 7분의 56이니까 얼마예요? 8. 아니, 나 여기까지 할래, 이거. 아우.